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이수연 작가님의 책을 요즘에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의 부분은 89페이지부터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그 글의 제목은 언제 어디서든 책과 함께 라는 부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가방에 책 한두 권은 넣고 다닌다. 대학교를 다닐 땐 전공 서적을 포함해 여러 권의 책을 가방에 넣고 다녔다. 어느 날 선배가 내 가방을 들어보더니 가방 안에 벽돌을 들고 다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 생각보다 자투리 시간이 많다. 그런 시간이 생길 때마다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는다. 들고 다닐 땐 무겁긴 해도 책을 통해 얻는 기쁨과 비교하면 전혀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특히 친구들과 약속이 있을 때는 잊지 않고 꼭 책을 챙긴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읽고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에도 어김없이 책을 펼친다. 예전엔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친구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곤 했다. 하지만 책을 읽은 후부터는 늦게 온 친구를 봐도 화는커녕 웃으면서 맞이하는 넉넉함이 생겼다. 독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히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보통 책 한 권에 300쪽 내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에 10쪽씩을 읽는다면 한 달에 한 권은 읽을 수 있다. 우리는 책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제대로 쓰일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두툼한 책 한 권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10쪽씩 찢어서 가지고 다니자. 무게의 부담도 줄어들 뿐 아니라 하루에 읽어야 하는 분량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꾸준하게 읽을 수 있다. 아무리 크게 세운 목표도 나눗셈을 해서 잘게 쪼개보면 훨씬 쉽게 다가오고 달성률이 높아진다. 잘게 쪼개고 찢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책을 놓아라. 책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한 후부터 책에 대한 욕심도 많아졌다. 읽고 싶은 책들은 리스트가 길어지고 인터넷 서점의 장바구니는 결제를 기다리는 책들로 꽉 차 있었다. 무엇보다 책을 구매하는 재미에 푹 빠졌다. 책이 집에 도착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퇴근하자마자 만사를 제쳐두고 책 읽기에 몰두했다. 직장을 다니느라 한정된 시간 안에 책을 읽어야 했기 때문에 읽고자 하는 욕구만큼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도 들었다. 그럴 때면 책들을 손이 자주 닿는 곳에 곳곳에 진열해 두었다. 책장에 잔뜩 쌓아둔 책을 보기만 해도 절로 기분이 좋아졌다. 자기 전에 볼 수 있도록 머리맡에 두고 차 안에도 여러 권을 두었다. 신선하고 값비싼 과일도 냉장고 깊숙한 곳에 두면 잊어버리기 쉽고 기한이 지나 상하거나 맛이 잊어버린 후 발견하게 된다. 눈에 자꾸 보여야 손에 가는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보이지 않는 책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몇 년 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기구를 구입한 적이 있다. 부피가 큰 운동기구를 바쁘다는 핑계로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베란다에 두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 짐을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운동을 하기로 다짐한 터라 겹겹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운동기구를 거실로 꺼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마다 심지어 쉬는 날에도 거실에서 제자리를 지키며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운동기구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압박감이 들었다. 눈앞에 보이니 나의 의식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몸이 움직이게 되었다. 책 역시 내가 생활을 하는 곳곳에 진열해두고 습관화해야 한다. 책 한 권을 한 번에 읽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여러 권을 동시에 읽을 때 재미가 있고 속도도 붙는다. 나는 몰입 독서를 할 땐 한 자리에서 한 권을 모두 읽는 편이지만 평소에는 여러 권을 쌓아두고 동시에 읽기도 한다. 같은 분야의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군가는 혼란을 더 부추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험상 재미가 붙어서 꾸준히 책을 읽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우선 책을 여러 권 빌리거나 구매하자.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반경 내에 여러 권의 책을 진열하고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자. 그러면 어느새 책을 읽는 습관이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버스와 지하철은 작은 도서관. 나는 이동할 때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서울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운전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했을 땐 종종 다른 도시로 갈 경우가 많은데 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두세 시간 동안 이동하는 버스 안은 최고의 독서 공간이다. 좌석 위에 있는 독서 등은 책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맞춰준다. 약간의 흔들림과 소음도 독서에 도움을 준다.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책 읽기 안성맞춤이다. 내가 주로 이용했던 5호선은 다른 호선에 비해 사람이 없는 편이다. 출퇴근 시간에도 종종 앉아서 갈 때가 많았다. 늘 가방 속에 책을 넣고 다녔던 나는 지하철을 타기 전 미리 분량을 정해놓고 읽기 시작했다. 왕십리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약 21분 걸린다. 왕복이면 40분이 넘는 시간이다. 버려질 수 있는 자투리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다. 외출할 때면 가방에 책 한 권이라도 넣고 나아가 보자. 가지고 다니기가 무겁긴 해도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라도 책을 읽게 된다. 언제 어디서든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휴대가 편리한 전자책의 매력. 나는 독서를 시작한 후부터 줄곧 종이책만 읽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 느낌도 좋았고 기억하고 싶은 문장에 동그라미 친 흔적들을 보며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여행 중에는 종이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다. 옷, 신발, 식재료 등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넣었는데도 20kg이 넘었다. 한 곳에서 길어봤자 2, 3일 머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배낭여행자에겐 아무리 책을 좋아한다고 해도 무리였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전자책이었다. 처음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전자책이 어색하고 낯설어 책을 읽는 느낌보단 컴퓨터로 문서를 읽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종이책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읽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자책은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자도서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었다. 종이책보단 종류와 신작들이 많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았다. 8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종이책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해외에서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전자책만한 게 없다. 종이책만이 줄 수 있는 느낌을 전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오히려 휴대가 간편한 탓에 어디서든 쉽게 꺼내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이책이 주는 무거움이 싫다면 가방과 핸드백 안에 전자책을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든 읽어보자. 책은 자주 봐야 정이 든다. 여행을 갈 때도 책은 필수품. 나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도 여러 권의 책을 챙긴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책이 필수품이다. 스페인으로 출장을 갈 때의 일이다. 출장 기간이 길었지만 수화물 무게 때문에 책 5권을 겨우 넘어갔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책 3권을 내리 읽었다. 비행기 안이 그렇게 몰입이 잘 되는 곳인지 미처 몰랐다. 조용한 분위기에 책 읽기 좋은 조명까지 독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의자 하나에 내 몸을 싣고 땅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비행기 안은 마치 책과 내가 연결된 끈이 있는 것 같았다. 몇 년 전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10시간이 넘게 비행기를 탔지만 이번 출장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영화를 내리 몇 편을 보고 기내식을 2번이나 먹었는데도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잠을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때 책을 읽었더라면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했다. 여행을 가거나 가까운 곳에라도 이동을 하게 되면 책을 챙겨보자. 빡빡한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책을 읽다 보면 책이 주는 즐거움을 색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독서에 적합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책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최고의 독서 장소가 될 수 있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이 책이 전반적으로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하면서 부제가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 근육 만드는 법 해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 독서 이제 근육을 만들기가 이제 책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책의 부분도 어떻게 해서 독서 습관을 만드는지, 어떻게 해야 꾸준히 독서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얘기를 해 주는 게, 이제 항상 책을 일단은 저자가 들고 다닌다라는 거, 누구 만날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책을 한두 권씩은 꼭 가방에 넣고 다녔다. 저도 비슷해요. 어디 나갈 때마다 늘 챙기는 게 노트북, 그리고 책 한 두 권 정도. 저는 뭐 저자처럼 한 자리에 앉아서 책을 뭐 한 권을 다 읽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때때로 읽고 싶은 책이 다를 수가 있어서 그거 두 권 정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읽다 보면 이제 한 뭐 10분, 20분 정도 읽다 보면은 이제 막 졸립거나, 그리고 집중이 안 될 때 있으면 다른 책을 또 쳐다보면 또 다시 집중이 되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두 권씩은 이제 꼭 가지고 다니는 편이었는데,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저도 좀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그 방 곳곳에다가 책을 이렇게 널어 놓는다는 표현이 맞나? 네. 그렇게 하면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제 독서가 몸에 체득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도 두고 소파에도 얹어 놓고 침대 머리맡에다 두고, 그래서 늘 본인 동선에 맞춰 가지고 책을 놔두면 이제 핸드폰이나 TV에 손이 안 가고 책에 손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뭐 적어도 뭐 한 장,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려고 이제 습관을 가지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따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도 고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하고 있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늘 책을 펴는 습관, 이제 그런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어디 멀리 이동을 하면 참 좋은 게,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저는 이제 버스보다 지하철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전자책도 많이 이제 장거리 여행을 가서 이제 책을 이제 많이 들고 가지 못한 상황에서는 전자책을 이용한다고 하고, 오늘 보면서 알았던 게 전자도서관에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뭐 종류가 많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아쉬울 때는 이렇게 전자책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 전자도서관이라는 데 들어가서 한번 한 개, 두 개라도 좀 무료로 다운을 받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바로 실행에 한번 옮겨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주는 게, 여행 갈 때는 꼭 책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저도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외출을 할 때는 책을 한두 권씩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여행 갈 때도 당연히 읽지 않더라도 꼭 가져가는 편이니까, 그리고 이게 책이라는 게 내가 늘 보는 곳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좀 색다른 곳에 가서 책을 보게 되면 의외로 몰입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가거나 산책을 갈 때 늘 책을 한두 권씩 들고 다니는 편이, 한두 권은 아니고 이제 산에 갈 때는 무거우니까 한 권만 들고 가는데, 산에 갈 때나 어디 산책이나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 몰입이 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책을 뭐 적어도 한 장,
5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읽게 되면은 그 부분이 전에 제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죠. 이제 그 해당 이제 그 이제 산책할 때 그 느낌이랑 같이 기억이 나면서 좀 더 색다른 느낌이 책의 내용이 와닿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거 여행을 가거나 뭐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책을 읽는 습관 들이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그 마지막에 보면은 책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최고의 독서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 저도 정말 동감하는 말이고 하니 꼭 가슴속에 그리고 새겨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뭐 몸소 실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독서 습관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이제 그 뭐 습관을 몸에 체득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공부가 하고 싶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뭐 내가 이제 뭐 어떤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이제 분야가 생기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싱큐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이제 세 번째 책을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좀 평상시 같았으면 좀 읽기 어려운 류의 도서인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싶기도 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싱큐베이션이라는 독서 모임의 이제 필독 도서라서 이제 꾸역꾸역 읽고 있거든요. 잘 모르는 분야라서 이제 쑥쑥쑥쑥 이렇게 넘겨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이제 하루에 뭐 5페이지씩 10페이지씩,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뭐 30페이지, 적어도 하루에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씩은 읽으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읽고 벌써 이제 두 편의 이제 서평을 작성을 했는데, 그거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책의 내용을 서평을 그렇게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공부를 하면은 무언가가 진짜 얻어지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은 결국엔 독서였잖아요. 그래서 이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하나가, 이렇게 내가 공부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까지의, 이렇게 나의 달라지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서, 이 독서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독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나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